반드시 이 부동산에 있어서 꼭 필요한 임장, 가장 중요한 임장이기 때문에 이세연 쌤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세모니콜 세연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경매 왕초보자 분들이요. 처음에 임장을 할 때 부동산에 가셔서 굉장히 이제 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은 임장을 가서 잘하기보다는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안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연쌤과 함께 임장할 때 부동산에 가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5가지에 대한 공부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임장이 무엇인지 또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네이버에 임장이라고 제가 이제 검색을 해서 정확한 임장의 뜻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임장은 현장에 임한다는 뜻으로 보통은 부동산 쪽에서 쓰이는 단어로 임장한다고 하면 부동산을 사려고 할 때 직접 해당 지역에 가서 탐방하는 것을 말하며 발품판다는 것과 같은 뜻이다. 관심 있는 지역의 주변 시세나 인프라, 교통, 편의시설, 학군, 지역 분위기 등등 여러 가지 궁금했던 점과 필요한 정보를 직접 가서 알아보는 행위들을 포함한다. 이런 뜻이 바로 임장입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부동산에 들려서 여러 가지 실수들을 하는데 자, 너무 잘하려고 하니까 이런 실수들이 있는 것 같아요. 먼저 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입니다. 부동산 가실 때요, 절대로 가방 메고 가지 마세요. 왜 이렇게 부동산 공부를 하고 경매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임장 갈 때 꼭 이렇게 책가방을 메고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여러 가지 메모할 것들, 임장 다니면서 목이 말랐을 때 물, 여러 가지 소지품들을 담아 다니시기 위해서 이렇게 편하게 책가방을 메고 가시는데요. 이 책가방을 메고 들어가는 순간 부동산 사장님은 뭔가 공부하러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 매는 책가방 하지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 부동산 들어가셔서 이런 수첩 가지고 가시면서 이렇게 사장님 앞에서 떡하니 펴놓고 막 메모 엄청 열심히 하시거든요. 부동산 사장님들은 이런 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분도 공부하러 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귀찮아하세요. 왜냐하면 부동산 사장님은요, 매도자와 매수자를 직접적으로 연결을 하면서 그 중개 수수료를 벌어서 수익을 내시는 분이잖아요. 우리도 뭔가 나의 목적과 맞지 않게 어떤 사람이 계속 나를 좀 귀찮게 하고 물어보기만 하고 이런다면 좀 사실 저희도 싫을 거예요. 부동산 사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사장님 목적은 뭐라고요? 중개 수수료로 수익을 내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막 메모하고 공부하는 것이 드러난다면 별로 유쾌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가서 메모하지 않는다. 그런데 가서 다 듣고 나서 꼭 잊어버려요. 기억이 잘 안 나요. 저도 그래요. 많은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은 기억이 안 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우리 다 핸드폰 가지고 있잖아요. 자, 핸드폰에 녹음 어플이 있거든요. 이 녹음 어플을 켜놓고 이렇게 뒤집어 두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이런 녹음 어플들의 성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멀리 있는 음성들도 잘 들려요. 이렇게 메모를 하셔서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녹음된 파일을 들으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근데 나는 녹음 파일 켜는 게 너무 떨려요. 또 이러시는 분이 계세요. 그럴 때에는 중간에 잠깐 사장님 저 잠깐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될까요? 화장실이 어디예요? 하고 자리를 뜹니다. 그때 휴대폰 들고 가잖아요. 휴대폰의 메모장에다가 메모를 빨리 하고 다시 들어가서 궁금한 사항들을 그렇게 물어보시면서 사장님과 대화를 이어가시면 됩니다. 세 번째, 질문보다는 목적을 먼저 말씀을 하세요. 내가 오늘 이 부동산에 온 목적을 말씀하셔야 하는데 벌써 공부하시는 분들은 질문을 먼저 하세요. 궁금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조사를 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더 크거든요. 그런 마음보다는 이 사장님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셔야 됩니다. 내가 투자금이 얼마 정도 있는데 괜찮은 물건을 좀 매입해서 전세나 월세 세팅을 좀 하고 싶다. 투자용으로. 또는 내가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집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은 얼마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투자금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요? 제가 사정상 대출을 좀 받을 수가 없어서 우리 감정가 정도의 금액을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너무 소액으로 투자금을 말을 한다면
한다면 사장님이 그럼 대출 받아서 더 좋은 거 하세요 라고 하면서 매매가가 좀 높은 물건으로 자꾸 우리한테 소개를 해줘요. 그래서 대출을 이용하지 않고 내 현금을 가지고 매입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어필을 명확하게 하시고요. 나의 목적, 내가 이사를 해야 된다, 내가 투자용으로 한다, 이렇게 목적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부동산 사장님과 대화를 이어가세요. 네 번째, 조사한다라는 마음을 버리자. 우리가 경매 물건을 조사하러 간 거기 때문에 자꾸 이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꾸 사장님의 목적과 나의 목적이 어그러지는 경우가 있고요. 자꾸 대화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장님이 자꾸 갸우뚱하죠. 이상하다.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지? 그냥 알아보러 왔나 보다. 그냥 조사하러 물어보러 왔나 보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한다라는 마음보다는 내가 이 지역에 정말 좋은 물건이 있으면 매입을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부동산 사장님과 대화를 이끌어 가셔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초보자분들이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하시죠. 벌써 머릿속과 마음속에 경매 물건 조사해야 되는데 이 경매 물건 매매가가 얼마일까? 막 이렇게 생각을 벌써 하다 보니까 대화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버리시고 정말 내가 금매로 좋은 물건이 있으면 사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너무 떨지 말고 주눅들지 마시고 사장님하고 대화를 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조사하는 마음을 버리고 그리고 질문을 하기보다는 목적을 먼저 말하자.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너무 가서 말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사장님이 알고 있는 이 지역의 정보와 매물을 알고자 간 거잖아요. 내가 너무 말을 많이 해버리면 오히려 사장님이 본인이 좋은 물건을 이렇게 소개해 주려고 하는데 그 마음이 싹 이렇게 죽어버려요. 의욕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내가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요, 사장님이 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꾸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귀 기울이고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리액션 해주셔야 돼요. 맞아요. 그렇구나. 사장님 진짜 여기 오래 계셨나 보네. 제가 부동산 많이 다녀봤는데 사장님처럼 이렇게 설명을 잘해주시는 분은 정말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친절하게 잘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이 물건보다 조금 더 연식이 오래되지 않고 좀 방이 두 칸보다는 좀 세 칸인 거, 이런 거는 또 얼마나 하나요? 오히려 방 두 칸보다는 세 칸짜리가 좀 더 잘 나가지 않아요? 나중에 매도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말을 또 툭 던지면 여기까지입니다. 나의 의견을 너무 이렇게 강하게 말하기보다는 나의 생각을 그냥 넌지시 전하시면 사장님이 그렇죠, 두 칸보다는 세 칸이 훨씬 좋죠. 투자금만 더 있으시면은 세 칸짜리 이 금액 정도 하실 수 있으세요 라고 또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러면 사장님, 지금 사장님이 이쪽 구역으로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지역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입지가 있나요? 저는 입지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사실 제가 매도를 여러 번 해봤는데 입지가 안 좋으면 매도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말을 하면 또 사장님께서 맞아요, 진짜 입지가 좋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막 싸다고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입지가 좋은 데는 조금 비싼데 괜찮을까요? 제가 마음에만 들면 어떻게 영끌이라도 해야죠. 이렇게 내가 적극성을 보인다면 또 사장님이 굉장히 열심히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경매를 하지만 이렇게 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경매 낙찰가보다 훨씬 더 금매를 매입하는 경우들도 정말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사장님이 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내가 리액션도 잘해주고 사장님 말에 귀 기울여주고 나의 의견을 넌지시 전해보면서 사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라고 사장님이 굉장히 존중해준다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시세 조사를 하고 이 지역에 좋은 매물들을 많이 소개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반드시 금매물도 조사를 같이 하셔야겠죠. 저는 이 낙찰가를 정할 때 금매가 이상으로 입찰가를 적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금매가도 반드시 조사를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잘 말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굉장히 리액션 해주자. 자, 이렇게 5가지 조심하신다면 여러분들 크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임장시 부동산 가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 이 5가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책 가방 메고 가지 않기. 네, 두 번째, 가서 열심히 메모하지 않기. 또 이런 보고서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임장 보고서, 조사 보고서 이런 것들 만들어서 가져가서 떡하니 펴놓고 막 적어요. 그럼 사장님이 싫어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메모하지
메모하지 않고 핸드폰 어플을 사용하거나 중간에 잠깐 화장실을 가서 핸드폰 메모장에다가 메모하는 거. 세 번째, 질문보다는 목적을 먼저 말하자. 네 번째, 조사한다라는 마음보다는 이 지역의 매물을 내가 정확하게 알아본다라는 마음으로 조사를 하자. 다섯 번째, 내가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사장님이 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하고 리액션 해주고 경청하자. 이 5가지만 여러분들이 잘 지켜주신다면 부동산에 가셔가지고 사장님과 대화하는 거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사장님이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실 거예요. 실제로 저희 초보자분들이 임장 처음 가실 때요, 굉장히 많이 겁내하고 떨려 하세요. 근데 제가 무조건 한번 못해도 좋으니까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해봐야 안다. 해봐야 아세요. 계속 여기에서 망설이면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경매뿐만이 아니라 이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이 임장을 통해서 우리가 입찰 물건에 입찰에 들어갈지 들어가지 않을지가 결정이 되고, 그리고 또 실제로 내가 이사를 가는 상황이 만약에 생긴다면 이때도 임장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 우리가 이사할 집을 매입해서 이사를 갔을 때 굉장히 많이 후회하게 되실 거예요. 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동산에 있어서 꼭 필요한 임장, 가장 중요한 임장이기 때문에 이세연 쌤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용기를 내셔가지고 실제로 가보시면 나중에 저한테 그럽니다. 선생님 진짜 부동산 사장님이 너무 친절하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생각보다 떨리지 않았어요. 근데 가서 너무 많은 걸 배웠어요. 와, 실제로 손품을 파는 거하고 물건만 맨날 검색하면서 이거 괜찮을까? 이거 들어갈까? 지도로 막 로드뷰를 살펴보고 하는 것보다 부동산에 가서 한번 조사하고 실제로 현장에 가서 물건을 보고 하는 게 훨씬 더 배울 게 많고, 거기에서 내가 느끼는 것,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런 피드백들을 정말 많이 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 초보자분들 겁내지 말고요. 내가 돈이 실제로 얼마나 있는지 부동산 사장님은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설정한 금액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임장하고 부동산에 가셔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늘 임장 시 부동산에 가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 5가지에 대한 공부를 함께 해봤습니다. 어떻게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자, 이 영상 보고 우리 여러분들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되죠. 오늘도 임장 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5가지 배웠구나가 아니라 이걸 가지고 실제로 여러분들 물건을 정해서 실제로 임장 가보세요. 자, 임장 갔다 오셔서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 임장 다녀왔습니다 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하루 정말 많은 성장을 하신 겁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우리 함께 공부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힘차게 화이팅 외치고 마칠게요.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안녕!